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시장이 참 재밌어요. 오전에 강하게 출발하면 오후 막판에 좀 밀리고요. 또 출발이 좀 저조했으면 또 마지막에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이 여기서 부러질지 아니면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상세로 전환될지 상당히 헷갈리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 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특히 주식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 주린이 여러분들은 자, 이거 수익이 제법 났었는데 최근 몇 달 동안 수익이 전혀 안 나고 오히려 손실이 난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뭐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같은 이런 엔터테인먼트 게임 업체들의 주가도 최근에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아닌가 보다라고 미리 포기하실까봐 오늘 시세는 좀 좋지 않고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뚜렷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좀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수급이라든가 또 매수 기반 자체가 조금 약화됐죠. 빅히트의 경우는 최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좀 털어내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과거 개인들만큼 최근에 동학개미들이 매수 강도가 좀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빅히트 역시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도가 세지 않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언제쯤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빅히트, 카카오 게임즈, 또 넷마블,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하나기술은 내일 또 오전에 특집 영상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 내일 토요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빅히트,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스튜디오 드래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영업권 가수 최초 글로벌 아티스트 1위를 했다. 빅히트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글쎄요. 빅히트의 어떤 간판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BTS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점, 최근에 네이버라든가 YG와 협업을 하면서 빅히트가 올해 이런 간판 아티스트를 통해서 상당히 큰 폭의 매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슈가 또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주가가 안 좋으니까 이런 어떤 이슈들이 묻히는데요. 만약에 오늘 뭐 5% 이상 크게 빅히트가 올랐으면 이런 것들이 크게 좀 부각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 시장에마다, 그러니까 시장 어떤 흐름마다 좀 달라지게 또 여러분들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다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BTS를 빼놓고 그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초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 참 좋아하죠. 국제음반산업협회라고 있어요. IFPI라고 하는, 거기 나와 있나요? 우측 상단에 IFPI라고 하는 국제음반산업협회에서 매년 선정을 하는데 드디어 BTS가 비영어권 국가 최초로 국제음반산업협회에서 주는 아티스트, 글로벌 아티스트 1위에 등극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사실 BTS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도부터 또 2019년도까지 20년도까지 3년 연속 탑 10에 들었었죠. 2018년도에 2위, 또 2019년도에는 7위, 또 작년에 드디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BTS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다,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중순 정도 3월 14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미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두 개 부분에 현재 베스트 팝 듀오 또 그룹 퍼포먼스 두 개 부분에 BTS가 후보에 올랐죠. 그래미상에서 또 좋은 소식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주가의 변화에 또 기폭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빅히트가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정 기간입니다.
그런 걸 왜 추천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좋으니까 추천하는 거고 여러분들께 또 제가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 직원은 아닙니다만 이 BTS를 통해서 빅히트의 주가 재평가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올해 그 부분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빅히트를 통해서 수익을 좀 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선전 홍보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지 뭐 다른 뜻은 없으니까 다른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작년도 음악적 성과를 고려해서 글로벌 레코딩 아티스트 부분 BTS가 1위에 선정이 됐다라는 점 우리도 같이 축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주가의 흐름도 보탬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최근 주가가 한 단계 주저앉아서 오른 부분에 만큼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21선 위에서 세워줬으면 더 좋았었죠. 그런데 이 음봉 지난 2월 24일 날 음봉이 한번 쭉 떨어졌다. 이 부분은 뭐냐면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조정받을 때 이렇다 할 거래가 수반이 안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율 조정이에요. 시장 영향상 매수 기반이 좀 약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같이 시장 상황이 좋았으면 그죠? 1월달 같이 좋았으면 뭐 충분히 나오는 물량들 다 받아내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2월 조정 장세와 지금 3월 초반도 마찬가지로 장세가 좋지가 못해요. 뭐 코스닥, 코스피 할 것 없이 또 글로벌 증시도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기반이 작년도에 비해서 또 올 1월 달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물량들을 받아내지 못하니까 계속 주저앉은 거죠. 최근에는 물량들이 많이 안 나와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받아내는 그런 어떤 거래량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도 지금 마이너스 2.5% 그쵸? 20만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20만원은 상당히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 20만원 이상 22만원 내지는 24만원 25만원에 물려 계시다라고 하더라도 손실은 나 있습니다만 시간이 어느 정도 분명히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오히려 장 상황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20만원대 초반 가격에는 매도가 아닌 손절이 아닌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빅히트 조금만 참아내시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떨어졌을 때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걸로 봐서는 거래만 붙으면 매수 거래만 강하게 붙으면 금방 25만원까지 또 치고 올라갈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인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빅히트 참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넷마블 더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임주인데요.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이 게임이 사실 간판이에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주로 우리가 또 알려져 있는데 지금 매기가 전혀 이쪽으로 안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도 나오고 있고 이게 나빠서 2021년도에 넷마블이 못 올라간다라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어떠한 대기하고 있는 관심 또 매수권 자체가 좀 약하고요. 그 나오는 매도 물량을 차분히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의 자금, 환경 이런 부분이 수급이 계속 변화가 되거든요. 넷마블 이쪽으로 매기가 좀 살아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넷마블 가벼운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주가 먼저 좀 볼게요. 좀 안타깝죠. 주가가 이제 못 올라가. 저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만 또 다시 제자리 내려와서 좀 여러분들께 송구하고 또 매수하신 분들은 죄송한데 이거는 사실 시간이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걸로 봐요. 얘도 이제 거래가 보세요. 지난 1월 달에 거래가 어느 정도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주가 조정을 받는데 거래 규모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뭐 빅히트도 그렇고 넷마블도 그렇고 기타 다른 게임주들 엔터테인먼트들 다 마찬가지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쪽 매기가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 바닥권 주가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은 바닥을 다지고 또 시장 성격이 많이 좀 달라지면 다음 주면 뭐가 있어요?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그 다음 주면 미국 FOMC 회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시장의 어떤 성격이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변수들은 앞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이미 안 좋았기 때문에 넷마블이나 빅히트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이미 안 좋아졌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진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그래서 좋아질 수 있는 어떤 변화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빅히트라든가 넷마블 이런 종목군들이 제가 판단했던 어떠한 큰 기준이 위배가 됐다.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줄이던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단순히 시장 상황, 뭐 시장 핑계를 대는 건 아닙니다만 시장 상황이 지금 넷마블의 빅히트 이것만 올라갈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도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삼성전자도 어렵고요. 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A 그동안에 강했던 그런 종목군들, 현대차 이런 것들도 지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될 수 있는 강세로 반전될 수 있는 시점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넷마블은 최근에 차분히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오늘도 거래량 바닥이 나오면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잠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은 2018년도인가요? 출시했을 때 당시에 애플 앱스토어, 그러니까 애플 기반에서는 게임에서 애플 앱스토어 1위를 했었고요. 구글 기반,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구글 플레이에서는 2위를 기록했었어요.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게임인데 이게 이번에 그렇죠.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이 글로벌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가 됐다는 얘기가 나왔죠. 아무튼 게임에 대한 매출, 게임에 대한 이익 레코드가 좋아짐에 따라서 넷마블도 본격적으로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구글 플레이 126개국, 또 애플 스토어에 149개국에 정식 런칭이 됐다는 점, 한번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에 대한 어떠한 흥행을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주가만 그렇지 앞으로 비전, 성장 이런 부분. 자,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고성장입니다. 그것도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생태계를 일단 믿고 간다라는 점이 상당히 크게 또 장점으로 들 수가 있겠고요. 개발부터 해서 뭐 퍼블리싱, 플랫폼 이런 부분 그 종합 게임 업체로서의 경쟁력도 상당히 다른 업체 대비해서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카카오 생태계 IP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본격적으로 탈출하려고 하는 마당에 그렇죠. 아직 좀 매기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크게 부담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부분이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 게임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영향이 굉장히 컸고 게임즈 얼마든지 올해 주도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나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많이 올랐다 손 치더라도 카카오 게임즈는 상장 이후 반짝했다가 계속해서 바닥만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또 올해 중국과 관계가 조금 우호적으로 바뀌고 뭐 시진핑 방한이라든가 또 한한령 해제라든가 이런 기대감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이 게임주들의 특히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는 해가 바로 2021년도이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너무 짧게만 보지 마시고 현미경으로 보지 말고 망원경으로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 큰 실적을 좋은 실적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59,900원 종가 마무리하고 있죠. 5만원대 지지선이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주 시세 자체가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반등이 좀 예상이 됩니다. 물론 다음 주에 선물옵션 만기라든가 그 다음 주 FOMC 회의 반전에 따라서 뭐 빅히트나 넷마블이나 카카오 게임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본김에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의 형식이네요. 그죠?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래량 규모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조정만 받고 있지만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지켜내고 있고 며칠 전에 한번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일시적인 그죠? 뭐 주문 실수가 아니라 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기는 하죠. 스튜디오 드래곤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더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조금만 인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달빛 천사 작가를 만나다 이렇게 요즘 여러분들 TV를 보시면 이런 게임 광고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돈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죠? 광고가 계속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또 뭐 넷마블, 여러 가지 업체들의 이 게임, 모바일부터 PC 게임까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연기금이 많이 샀는데, 많이 샀잖아요. 절대적 가치로, 절대적 금액으로는 제일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지금 연기금이 올해 연말까지 20조가 넘게 매도를 한다고 나오니까 이것도 연말까지 계속 빅히트를 파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우려의 목소리가 좀 들려요. 또 그런 문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연기금을 생각해 보세요. 왜 24조 원을 연말까지 팔아야 되는지의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작년도에 연기금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포션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포션만큼만 덜어낸다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보면 여러분, 많이 오른 주식을 팔겠어요? 많이 안 오른 주식을 팔겠어요? 오른 수익 난 종목을 팔겠다라는 얘기지, 빅히트는 이제 주워 담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연기금은 오히려 저는 올해 연말까지 20조 넘게 연기금이 주식을 판다라고 하더라도 빅히트는 지분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기우가 아닐까, 또 앞으로 연기금의 어떤 방향성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빅히트, 이 좋은 주식을 팔아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저는 좀 성급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 다시 한번 연기금의 수급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봤죠. 자, 주말입니다. 장은 어렵지만 여러분들 더 나을 수 있는 다음 주를 기대해보고, 그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 다음 달을 기대해보면서 2021년 너무 여러분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네요. 너무 그동안에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게 낯선 거예요. 그죠? 또 이런 게 낯설어질 때쯤 되면 다시 주가가 또 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투자 문자 회원 안내, 뭐 오늘은 짧게 할게요. 읽어보시고 입금 이후에 전화번호로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편하게 보내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